20대 후반인 딸이 자기 방에 온갖 물건들을 마치 쓰레기장처럼 어질러 놓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은 엄청 깨끗하게 합니다. 딸은 저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길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슬픔이 올라오고 울고 싶을까요? 딸은 왜 자신의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방 안에 버려놓는 걸까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자아가 억눌려 있어서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게 무서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착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도 저러다 딸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는 큰 두려움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눈물이 납니다.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나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버림받았다는 걸까요? 저는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바로 밑에 남동생이 태어나는데 엄마가 엄청 예뻐했습니다. 동생이 자고 일어나자 죽어버렸으면 하고 하얀 빨래비누를 흰 떡이라며 먹으라고 줬어요. 다행히 동생이 받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행인들이 길을 물어도 어린 시절에 아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딸도 역시 그 아픔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서로 버리고 버림받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를 본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자연히 공포가 올라옵니다. 공포는 느끼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몸을 나와 동시하지 않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 영화 속에 내 몸은 어떨까요? 인생 영화가 펼쳐지는 오감의 공간 밖에 있는 무한한 우주 공간을 떠올려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우주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일부인 오감의 공간도 몸도 역시 멀리서 바라보면 평면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난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우주 공간을 바라보는 텅 빈 마음인 관찰자가 됩니다. 우주 공간도 오감의 공간도 몸도 죄다 내 마음속에 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시야를 좁혀 몸을 나와 동시하면 나는 물질인 몸이 되고 몸 밖으로 시야를 넓혀 관찰자로 돌아가면 물질 세상은 내 마음속에 환영이 됩니다. 나는 물질인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물질 세상을 들여다보는 관찰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인 빛 입자가 어떻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빛의 파동이 되기도 하는지 보여줍니다. 관찰자가 물질인 몸을 나와 동시에 육안으로 빛 입자를 바라보면 빛 입자는 단단한 물질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형태로 앞벽에 뚫린 두 개의 기다란 구멍을 통과해 뒷벽에 입자의 자국을 남깁니다. 따라서 관찰자가 물질인 몸을 나와 동시하면 나는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몸을 벗어나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몸을 나와 동시하지 않으면, 즉 육안으로 빛 입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빛 입자는 빛의 물결로 변신해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앞벽에 뚫린 두 개의 기다란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 뒷벽에도 물결 자국을 남깁니다.
즉 내가 몸을 벗어나 관찰자가 되면 빛 입자는 무한한 빛의 파동으로 퍼져나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몸을 나로 착각하는 두뇌 표면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술입니다. 그래서 천재 물리학자였던 리처드 파인만도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 명상을 통해 몸을 벗어난 관찰자의 눈으로 몸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몸이 빛으로 변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인 몸이 빛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빛의 파동이 만들어내는 홀로그램 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된 상태에서는 현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빛의 환영으로 보이고 시간과 거리도 사라집니다. 즉각적인 치유와 현실 창조도 가능해집니다. 몸을 나와 동시하면 몸에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툭하면 내 잘못을 자꾸 지적한다면 내 마음속에선 미움이 올라옵니다. 나는 미움을 즉각 억눌러 버립니다. 미움을 표출시키면 싸움판이 벌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눌린 미움이 쌓여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미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관찰자가 되면 어떨까요? 나는 관찰자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을 관찰하며 남편에게 그런 지적을 자꾸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미움을 관찰하며 느끼기 때문에 미움에 휘말려들지 않고 자유로이 미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관찰자의 눈으로 내 미움을 바라보면 남편도 역시 관찰자의 눈으로 자신의 미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이 미움과 한 덩어리가 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치심과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도 역시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나와 동시하면 감정과 한 덩어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나는 수많은 감정 덩어리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감정 덩어리가 되면 나는 감정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찰하려면 우선 에너지인 몸을 벗어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동하는 에너지와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만 에너지에 휘말려들지 않고 에너지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울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이용해 몸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기 때문에 감정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감정을 완전히 느끼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벗어나지 않으면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고 마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